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앱 인벤터 여덟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강의는 더 좋아하는 음식 고르기입니다. 더 좋아하는 음식 고르기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먼저 완성된 작품을 통해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작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앱은 더 좋아하는 음식 고르기입니다. 더 좋아하는 음식 고르기. 자, 그러면 짜장면과 짬뽕 중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체크박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핵심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체크박스이고요. 짜장면에 체크가 되었을 때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만약에 짬뽕에 체크박스를 했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짬뽕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내용이 결과창에 마지막 이 라벨지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만들고자 하는 앱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체크박스 기능을 활용하는 거고요. 체크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인 블럭이라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조인 블럭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떨 때 사용하느냐? 텍스트와 텍스트를 이어줄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쪽에 나는 이라는 텍스트와 그 다음에 학생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두 개 있으면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텍스트가 서로 연결되도록 조인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응용을 해서 사용하는지는 앞으로 나올 강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보기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작품을 완성하는 그 미리 보기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될지 미리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단 이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디자이너 부분이 아니라 블록을 마치는 부분입니다. 블록을 마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앱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일단 앱의 디자인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고르기, 짜장면 대 짬뽕, 그리고 체크박스 2개, 결과가 나타나는 라벨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라벨이 먼저 2개 필요하겠고요. 이곳은 내가 더 좋아하는 음식 고르기라는 게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짜장면 대 짬뽕이라는 걸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가 하나, 2개. 처음에는 짜장면, 그 다음에는 짬뽕,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라벨이 세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 라벨, 이곳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핑크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폭은 이제 가득 채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8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라벨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라벨에 맞는 이 등록, 라벨의 속성이죠. 속성을 조절하는 건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는 말 그대로 배경색이고요. 이제 폰트 볼드에 체크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좀 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텍스트 포 라벨 포라는 텍스트는 필요 없고요. 이건 이제 지워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은 가득 채울 거, 신장은 높이인데 선생님은 한 100 픽셀 정도로 해서 이 정도 높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어라인먼트, 텍스트 그러니까는 글자의 위치를 왼쪽 앞으로 이렇게 당겨 쓰는 것보다는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도록 가운데로 한번 맞춰 놓아 보았습니다. 텍스트 박스, 첫 번째 텍스트 박스는 우리 짜장면 하기로 했었죠. 짜장면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좀 가늘다 싶으면 폰트 볼드, 혹은 글자 너무 작다 싶으면 글자 폰트 사이즈를 18이나 뭐 22 정도로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짬뽕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를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 역시 18 정도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타이틀 먼저 적어줘야겠네요. 타이틀은 더 좋아하는 음식 고르기 라고 하고요. 이제 디자인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글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자 색깔도 좀 조절해 주고요. 사이즈 역시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글자 좀 두껍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폰트 타입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글씨체를 의미하는 건데, 일단 영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어에 맞게끔 글씨가 좀 조절이 됩니다. 한글은 이제 세 개다 있는데 다 똑같고 이 가운데 것만 조금 형태가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폭은 가득 채우기로 하고, 뭐 신장 한 30 정도 놓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텍스트 얼라이먼트 가운데로 해주면 좋고요. 가운데 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대 짬뽕 해주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 뭐 빨간색이랑, 글씨체는 뭐 오렌지, 그다음 뭐 글자 굵게 좀 해줘야지 잘 보일 것 같고, 글씨체도 뭐 원하는 대로 바꿔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가득 채우기 폭은 뭐 한 25 정도 이렇게 해놔서 몇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네요. 글씨체 뭐 색깔이 이게 더 잘 보이려나? 이 정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형태까지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디자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형태만 줘도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블럭이겠죠. 다 같이 블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럭을 한번 맞춰 볼 건데요.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짜장면에 체크되었을 때, 짜장면에 체크를 하였을 때는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짬뽕에 체크를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짬뽕입니다 라가 나타나야 되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이것입니다. 체크박스. 첫 번째 체크박스가 어떻게 되었을 때일까요? 예,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거, changed. 첫 번째 체크박스에 뭔가 변화가 나타났을 때 반응하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체크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체크박스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뭔가를 반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 체크박스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세 번째 라벨이었죠. 결과를 나타나는 이 세 번째 라벨에
세 번째 라벨에 어떠한 글자가 표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자 이렇게 첫 번째 체크박스에 우리가 뭔가 체크를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체인지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세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라벨 즉 결과가 나타나는 이 세 번째 라벨의 글자를 뭘로 세팅을 하느냐, 뭘로 세팅을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끝입니다. 그대로 해서 오른쪽 키 누르시면 이제 첫 번째 오른쪽 키를 누르면 duplic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복사하기라는 단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걸 붙여올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체크박스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야겠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도우미 켜주시고요. AI 도우미를 통해서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결이 되었고요. 체크를 짜장면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짬뽕이 체크를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짬뽕입니다 라고 체크가 정확히 잘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만 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앱을 완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 앱을 수정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대 짬뽕이 아니라 더 좋아하는 영웅 고르기, 슈퍼맨 대 배트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좋아하는 숫자 고르기, 홀수 대 짝수, 뭐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식으로 할 때, 그러면 그때마다 이곳과 이곳, 그 다음에 이 블럭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영웅은,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뭐 슈퍼맨입니다, 홀수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바뀌게끔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인이라는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볼 겁니다. 조인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이렇게 나눴었을 때 똑같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가 이 두 가지 텍스트가 조인돼서, 즉 붙어서 입력되게 됩니다. 같은 거죠. 처음에 했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조인 함수의 이제 유용성이 드러나는데요. 이 스트링이라는 걸, 이쪽 네모를 클릭해서 스트링이라는 걸 이제 한 군데 껴주면 이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가 아니라 이곳에 무엇을 껴줄 거냐면요. 이곳에 잠깐만 에러가 났네요. 이곳에 무엇을 껴줄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체크박스 1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체크박스 1에 들어있는 텍스트, 여기 있네. 이거 보이시나요? 체크박스 1에 있는 텍스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짜장면이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체크박스 1에 있는 텍스트가 뭐였죠? 짜장면이었죠. 짜장면입니다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거는 정리를 하고요. 이거 놔두고 그대로 이 블락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두 번째 체크박스 2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라벨 3에, 즉 결과가 나타나는 세 번째 상표에 있는 글자는 뭘로 세팅을 해주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체크박스 2에 있는 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짜장면이 아니라 슈퍼맨,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걸 배트맨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면, 조금만 공간을 조금 넓게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좁지 이거. 자, 이렇게 슈퍼맨과 배트맨으로 바꿔 놓았다면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슈퍼맨에 체크를 하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슈퍼맨입니다. 또 배트맨에 체크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배트맨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나요?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입니다가 뭔가 앱을 변화를 줄 때 좀 더 편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딸랑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별 차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개수가 좀 더 많아진다면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생각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배운 것을 복습할 겸 해서 여러분에게 작은 과제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에 보이는 듯한 이 체크박스 세 세트를 한번 완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짜장면과 짬뽕 중에 선생님은 짜장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중에는 양념치킨,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양념치킨입니다. 그리고 콜라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 세트를 한번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체크박스를 이용한 걸 한 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이 체크박스 앱은 분명한 오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오류가 뭔지는 여러분이 만들면서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 오류를 해결하는 완전한 완전한 앱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요. 이번 시간 8번째 강의 체크박스 활용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